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꼭 기억해야 할 특별한 100년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입니다. 오늘 히어로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을 추모하며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유관순 열사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유관순 독립운동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간 차원에서도 이 만세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좀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거죠.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훈장은 3등급이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유관순 열사의 그 업적에 비하면 이제 턱없이 이제 모자른 이제 등급이다. 당시 유관순 열사를 면회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손을 잡아보니 살이 썩어서 피가 묻어나더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유관순 독립운동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도 있잖아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후렴은 좀 같이 해주시죠. 유관순의 누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창피한 일이지만 노래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예. 저 어릴 때 이 노래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랬구나.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한번 또 하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유관순 이야기와 가족의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릴 때 네. 배운 동요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 보면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유잘못이긴 한데 앞으로 유잘알이 되려고. 그럼 퀴즈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실 때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대. 초반? 중반 이후입니다. 중반 이후? 네. 18살입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제가 18살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빠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퀴즈 남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은 어딜까요? 천안! 천안 어디? 아우네 장터. 아우네 장터에 뭐가 있죠 지금? 순대. 그렇죠. 바로 병천 순대 있는 쪽에 거기가 이제 고향이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정 작가님? 유관순 열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인 씨처럼 이제 이렇게 단편적이고 매우 띄엄띄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매우는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정도. 네. 유관순 열사도 보면 사실 그 집안 자체가 이런 독립운동 집안이었고, 부모님도 모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그 투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자세히 저희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알아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사실 노래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정하는 독립운동가잖아요. 놀랍게도 작년에 유관순 열사가 서훈 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훈장은 3등급이었는데요. 그동안 그 친인을 행위가 인정됐다가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의 창업자 김성수 씨가 2등급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유관순 열사의 그 업적에 비하면 이제 턱없이 이제 모자른 이제 등급이다. 이제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열사의 이 서훈 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이제 여론도 많이 조성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가보훈처법이 한 번 결정된 서훈은 번복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사후공적을 재심해서 그 등급을 높이게 되죠. 예. 그러면 독립유공자 중에 서훈 등급이라는 게 조금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 그 정권마다 혹은 뭐 특정 공화국 때마다 사실 이 서훈 등급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떨 때는 전체 등급이 3개밖에 없었고, 어떨 때는 4개였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지금은 이제 5개 등급으로 있고요. 가장 높은 1등급이 이제 대한민국장, 그리고 대통령장, 이제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됐던 이유가 작년이 이제 3.1 만세 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민간 차원에서도
이 만세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좀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세를 외쳤던 그거에만 집중이 됐었는데 만세를 기획했던 것의 어떤 가치 그리고 실제 만세 운동을 2번을 했거든요. 천안에서도 했고 또 종로에서도 했고 이런 어떤 단발성이 아닌 부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실 당시에는 이 기록적으로 보면은 만세 운동에 참가한 분들은 대부분 옥고를 이제 6개월 미만으로 받아요. 근데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5년형을 받습니다. 그 말은 당시 만세를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전에 기획했고 주동했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정이 돼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격상이 된 겁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만세를 외쳤던 우리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양의 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용감무쌍한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조금 떡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 키가 몇이었을까요? 그 당시니까 네. 아무리 좀 커도 한 163, 4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 한 150cm 정도가 여성들 평균 네네. 키였대요. 근데 유관순 열사 키가 169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농구 선수급이죠.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좀 체격도 좀 컸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 남동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유관순 열사의 친구셨어요. 근데 이분 증언이 남아 있는 게 어른들이 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또 성격도 좀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머리도 상당히 좀 총명했다고 해요. 네. 어깨너머로 한글을 또 깨우쳐서 성경도 다 읽으시고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프 부인, 그 우리가 흔히 샤부인이라고 하는 사부인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서 그 영명학교에 이제 가서 2년 정도 이제 수학을 하시게 되죠. 예. 천안에서 그럼 유학을 갔던 건가요? 예, 천안에서 이제 이화학당으로 이제 유학을 또 가게 되죠. 예. 네. 당시 이제 교비생으로 서울 이화여학당으로 이제 갔는데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대한제국 즉 우리 조선의 국군이 굉장히 쇠퇴할 때였어요. 이문회라고 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서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 구국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때 유관순 열사도 이 모임에서 주된 활동을 했었어요. 그것이 만세운동 직전까지의 이 유관순 열사의 주된 어떤 대외 활동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3.1 만세운동 이전에 좀 살펴볼 게 있는 게 3.1 만세운동 이전에 고종이 승하를 하죠. 이화학당에 계셨던 우리 유관순 열사가 5인 결사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품 안에 태극기를 갖고 다니면서 나라에 이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이제 굳은 결의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3.1 운동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화학당 선생님들이 교문을 지키면서 학생들을 못 나가게 막아요. 근데 이제 만세 소리가 막 넘어오니까 담장 너머로 막 학생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 나왔겠죠. 이제 막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3월 5일 날 또 네. 남대문이나 이 서울역 인근에서 또 만세 운동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가 잠깐 일제 경찰한테 잡혀서 구치소에 잠깐 계시다가 3월 13일 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그 3.1 운동 만세를 아무리 유관순 열사가 의지가 대단하고 애국심이 투철했다고 해도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위대한 영웅 옆에는 위대한 동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좀 역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역사서가 소수의 영웅 위주로 너무 좀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유관순 열사도 당시 같이 이화학당에 다녔던 또 사촌 언니 유예도라는 분이 계신데 유예도라는 언니랑 함께 탑골공원, 즉 파구다공원에서 만세도 했지만 내려와서 음력 3월 1일 전날에 내봉산에 올라가서 서로 봉화를 같이 올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를 전달한 거죠. 우리가 곧 이제 내일 정말 거사를 치른다. 이런 걸 같이 했었고 이 사촌 언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이화여고 3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이때 만세 시위 도중에 눈앞에서 집안 사람들이 막 총에 맞아 죽고 정말 뭐 그런 걸 눈으로 목격하면서 간신히 결국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안골 외가로 갔다가 일경이 이제 다가오자 이제 진천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홍성까지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남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농촌 계몽 운동에 좀 집중을 했던 그런 분이 또 사촌 언니 유해도 또 선생님. 우여곡절 끝에 또 삶을 지키면서 나아갔네요. 이제 아운의 만세운동 당일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확히 며칠 날 일어난 건가요? 네, 정확하게 4월 1일. 음력으로 또 3월 1일이에요, 이날이. 예. 또 예, 양력, 음력이 똑같죠. 이제 네, 3월 1일, 그러네요. 3월 1일. 예. 근데 이제 이제 4월 1일 날 이제 병천에서 있었던 그 아우네 장터 시위 전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어떤 역할을 좀 했냐면 새벽 2, 3시에 이제 동네에 개가 짖으면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아, 관순이가 또 왔구나. 그렇게 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몇십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밤마다 이제 옮겨 다니면서 다 그 조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서울을 한번 갔다가 또 독립선언서를 이제 또 가지고 네. 내려오기도 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조직을 해서 4월 1일 날 이 아우네 장터에 모인 인파가 3,000명이었대요. 3,000명. 네. 사실 이 정도로 활약을 하면 일본군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긴 장대에다가 태극기를 매달고 장에 이제 한가운데 딱 그 태극기를 올리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장터에서 가까운 병천 헌병 분견소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헌병들이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칼을 빼들고 김상현이란 분을 먼저 베요. 이제 유혈이 낭자하니까 이제 피가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흥분했을 거잖아요. 헌병 분견소에 이제 돌이 날아들고 막 이제 시위가 이제 격화됐거든요. 근데 가장 시위대 앞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를 헌병들이 머리채를 끌고 발로 차고 때리면서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아니 내 아들이 그렇게 끌려가면 그거를 뜯어 말려야 했을 게 보통일 텐데 유관순의 어머니 아버지는 거기서 만세를 불러요. 만세를 부르면서 그 유관순이 끌려가는 그 뒤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중권 선생이신데 그 아버지는 원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어떤 계몽운동가였고 교육자였습니다. 이제 천안에서 흥홍학교라고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교육자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당시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런 어떤 만세운동가 그리고 사촌 언니 유해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리거나 이거를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막지 않으시고 그 부분이 얼마나 좀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자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결국 현장에서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세 현장에서. 그게 좀 안타깝죠. 유관순 열사를 쫓아가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쫓아가다가 네. 헌병들이 또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유중건 선생님이 복부와 머리에 이제 자상을 당해서 네. 흰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피가 배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유중건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쓰러지게 되시는데 그때 유중건 선생님의 동생 유중무 선생님이 형을 얻고 헌병 이제 주재소로 이제 들어가죠. 사람을 살려내라. 네. 사람을 살려내라 하고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뭐라 그러셨냐면